제일 부러운 건 청춘이야. 아름답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2013년 방영된 TVN 꽃보다 할배 유럽편에서 신구 씨가 했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젊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젊음이 그저 부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도 초3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책을 많이 읽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구촌을 누비며 살고 싶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기성세대는 어른들은 이미 많은 세월을 거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에는 시간이 10km의 속력으로 천천히 흐르고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그리고 50대에는 50km의 속력으로 빠르게 지나간다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편지와 초콜릿을 받았던 기억, 대학교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기억, 해군 장교로 근무할 때 배를 타며 고생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처럼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나이를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시겠지만 짧게 하나만 하자면 제가 소위 때 해군 함정을 처음 탔는데 당시 함장님이 40살 중령이셨습니다. 배에서 함장님은 거의 왕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함장님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경례를 해야 하고 함장님이 배에 타고 내릴 때에는 따로 함내 방송을 합니다. 함장 승함. 항상 프라이드 관용차에 운전병이 대기하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멋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함장님의 나이가 되어보니 40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청춘을 그리워하는 데 비해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아침 활동 시간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 가며 항상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 활동 시간은 보통 20-30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독서, 음악 감상 등을 합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왔으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그날 시간표를 보고 미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좋으련만 현실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아이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아침 활동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멍하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이 책을 보라고 또는 국어 교과서를 꺼내서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에는 책을 읽는 신용을 하고 잠시 후 다시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즉,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른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시간은 소중한 거야, 제발 시간 좀 아껴 써라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체감하지 못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원하게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3학년 도덕교과서 4단원 아껴 쓰는 우리 중 세 번째 주제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바르게 판단해에 나오는 내용을 살짝 응용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5분 시간 맞추기 활동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모두 눈을 감도록 하고 5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손을 듭니다. 제가 잠시 시범을 보일게요. 자, 시작.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아이가 손을 듭니다. 5분이요! 그리고 실제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봅니다. 아마 5분을 넘길 수도 있고 5분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러간 5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껴지거나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지 각자 경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방금 실시한 5분 시간 맞추기는 10분 쉬는 시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아마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시간이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흥미와 즐거움에 따른 시간의 상대적 차이는 몰입의 유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5분 시간 맞추기와 같은 활동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의 양을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정도가 다름을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5분의 시간이 2번 모여서 10분 쉬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루 24시간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3학년 저희 반 민정이가 공부를 잘하는 다빈이를 보며 우와, 다빈이는 머리 좋아서 정말 좋겠다. 나도 다빈이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해피 이사팬. 초3이면 10살이고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3 수학도 마음먹고 제대로 공부하면 열흘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학 때에만 생활계획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고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시간을 활용할지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5분 시간 맞추기 활동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나간 시간을 아까워하며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흘러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꼭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쌓여 나갈 때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